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과 성윤리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리 프롬이라는 인물의 우리 사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입장에서 성에 대한 이제 관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성차별과 양성평등의 부분에서 밀과 보부아르가 주로 독해 중심의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려윤리라고 해서 과거 남성 중심적이었던 윤리를 이제 비판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윤리학입니다. 이걸 기출문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정답률도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만 본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2024학년도 3월 모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해당 부분은 우리 성에 대한 관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보수주의의 입장과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수주의의 경우는 출산, 양육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성관계와 성적 행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간의 성적 행위만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의 경우는 성적 행위는 우리 인격 존중의 의무만 다한다면 정당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격 존중의 의무는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합의와 해악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성의 원칙과 해악 금지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우리 성행위가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다시피 보수주의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의와 사랑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이라는 과정이 동의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덤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적 행위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다. 이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성관계는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다면 굳이 우리 법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굳이 지려고 하지 않겠죠. 즉 결혼이라는 것은 성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라고 바로 우리 6월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게 사회적 책임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책임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성적 행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에만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성적 행위가 합의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조건이 늘 붙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해악 금지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자유에는 책임이 늘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잘못된 이제 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자면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유와 인격 존중의 의무는 상충, 이제 대립되는 그런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위에 선생님이 네모 박스로 써놨죠. 이건 독해 느낌으로 같이 보시면 좋았습니다. 인격 존중의 의무는 우리 이 자유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격 존중의 의무가 이런 자발적 합의와 해악금지 원칙을 준수하면 이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오히려 인격 존중의 의무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행위에서 인격 존중의 의무는 사랑이 동반된 관계에서만 요구된다. 보시면 우리 방금 이 인격 존중의 의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사랑이 꼭 동반되지 않더라도 이 나의 경우에는 그냥 동의에 의해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면 인격 존중의 의무가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우리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이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가의 경우는 해악금지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이야기하는 거 보니 자유주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의 경우는 출산 양육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장치로서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수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보수주의가 자유주의보다 어떤 이제 특성을 갖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성적 관계에서 쾌락적 가치보다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 우리 쾌락적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성적 쾌락의 추구를 혼인과 출산 및 사랑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런 성적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성적 쾌락, 추구를 조금 더 보수주의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생식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정도죠. 생식적 가치라는 것은 이제 출산과 이제 양육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생식이라는 이런 가치 자체가. 자, 그러면 보수주의가 이런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높다라고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Y축을 보시면 사랑과 무관한 성적 관계가 정당함을 강조하는 정도. 우리 사랑과 무관한 이 보수주의의 경우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제 그 사회적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이제 제도적 장치잖아요. 결혼 자체가. 그래서 보수주의의 경우는 아까도 썼다시피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동의와 사랑도 함께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랑하고 관련이 보수주의가 더 높습니다. 즉 무관한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 자유주의에 비해서 낮은 이제 정도를 가지고 있겠네요. 자, 마지막 혼전 성적 관계의 도덕적 효용을 강조하는 정도. 보수주의의 경우는 결혼한 상대와의 성적 관계만을 정당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비해서 강조하는 정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이 축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X축이 여기 낮음에서 높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낮음에서 높음으로 이렇게 높다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높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Y축에서는 우리가 낮음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높음 쪽이 아니라 낮음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Z축의 경우는 이제 낮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낮음 쪽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이제 따라가다 보면 요 D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2024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자, 해당 내용의 경우는 한번 읽어보자면 우리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호, 존경, 책임, 이해라는 핵심 가치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 프롬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파악을 못했더라도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각자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기술로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프롬인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될 때 느끼는 영속적 감정이다. 자, 요거는 이제 답이 될 수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사람을 이제 존중을 해주는데 일체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 다른 존재 둘이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성을 유지한다는 게 포커스입니다.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는 역설이 성립된다라고 프롬이 설명을 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의 개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 1번의 이제 이 지문은 사실 조금 부족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의 경우는 참된 사랑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할 대상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고 애초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독해 느낌으로 푸셨다면 답이 아니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의 경우는 참된 사랑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상대의 입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수동적 감정 당연히 아니죠. 능동적인 우리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사랑은 기술이다. 학습 노력을 통해서 꾸준히 개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수능 문제, 2024학년 또 수능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 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 안정, 질서하고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결혼의 울타리를 강조를 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수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결혼과 결부시킬 필요 없다. 사랑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진 않다. 즉 사랑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즉 이제 위에도 적혀 있네요. 배려와 사랑을 필요로 한다. 사랑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이 중도주의, 사랑 중심의 중도주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이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비교를 해보자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출산과 양육은 바람직한 성적 관계의 조건이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맞죠. 출산과 양육을 이제 기본 전제로 두고 있죠. 그리고 3번 성적 관계는 윤리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애초에 보수주의, 중도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전체가 성적 관계에 대한 정당화 기준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즉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세 입장 모두가 윤리적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4번 정당한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동의로 충분하다. 이건 자유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을의 경우는 동의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거는 맞죠. 우리 이 보수주의는 결혼을 하는 게 애초에 동의와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중도주의는 사랑이 포커스긴 한데 애초에 이 사랑 자체가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고 있다면 문제 무난하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바로 2023학년도 6월 모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관계가 사랑하는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진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사랑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 중도주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의 경우는 사랑과 상호 인격 존중 물론 중요하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부부간의 성관계만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마저 계속 읽어본다고 해도 이제 갑은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다, 을은 아니다. 안정된 가족관계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이란 제도에 묶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무난하게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 이제 밑에 문제 지문 보겠습니다. 자, 자발적이지 않은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애초에 중도주의와 보수주의는 둘 다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둘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쵸? 우리 모든 이 중도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는 도덕적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성관계에 대해서. 자, 3번,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선 결혼이 요구되는가? 당연히 중도주의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보수주의의 경우는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4번. 자율성과 사랑은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가? 그렇죠. 이 보수주의의 경우는 자율성, 즉 동의와 사랑과 결혼이 필요한 거고 중도주의의 경우는 이 자율성, 즉 동의와 사랑이 필요로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 다 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5번,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물론 발생시키죠. 성관계는 출산, 양육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지만 굳이 중도주의는 사랑한다면 이 책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 있다. 굳이 결혼이란 제도로 묶이지 않아도 해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키워드가 더 들어갔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023학년도 9월 모평 우리 배려윤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배려윤리는 우리 나딩스와 길리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이 보편화 가능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보편성, 요런 키워드보다는 이제 관계, 그리고 상황, 맥락, 요런 관계성을 강조하는 이제 배려 윤리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배려의 관계는 배려자의 노력에 피배려자가 응답할 때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업, 구체적 맥락에 근거하여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쵸? 맥락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상황,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서 근거해서 의사결정 내려야 합니다. 자, 니은, 의무감과 법칙이 도덕행위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딩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의무감과 법칙이 이제 도덕적 행위의 기반이 아니라 이런 배려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X입니다. 자, 디귿의 경우는 배려는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 독해 문제 느낌이 나죠? 여기 내용 보시면 배려자의 노력에 피배려자가 응답할 때 완성된다. 그렇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네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배려는 공감, 책임이 아닌 정의, 권리의 기초를 해야 한다. 아니죠? 배려는 공감과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2023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사실 얼굴만 봐도 이분 프롬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는데 내용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도 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존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상대방에게 일체감을 느낀다면 있는 그대로 혹은 그녀와 일체가 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하나가 되는 과정이지만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이제 일체가 되는 하나지만 둘인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사랑은 일체감을 느끼는 상대방으로부터 도움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런 수동적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는 과정입니다. 사랑은. 자, 그리고 2번 미성숙한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3번 존경을 바탕으로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를 존재 가치를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수용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4번 고유성,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요게 답이죠. 자, 그리고 4번 요건 독해로도 풀 수 있었죠. 윗부분에 선생님 체크를 이렇게 해놨는데 두려움도 아니고 외경, 두려워서 존경해야 하는 그런 외경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2022학년도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도 이제 우리 성에 대한, 성관계에 대한 이제 관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의 경우는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 동의와 자율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즉 자유주의 입장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사회 안정 책임 요것만 봐도 감이 오지만 부부간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출산 양육 요런 이제 키워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보수주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에 비해 보수주의가 갖는 상대적 특징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가치를 감각적 쾌락에서 찾는 정도. 우리 감각적 쾌락을 더 강조하는 거는 앞서 우리가 2024년도 기출에서도 봤다시피 자유주의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수주의는 쾌락보다는 생식적 가치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낮음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Y축의 경우는 성행위의 전제로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 자유주의에서는 사랑을 굳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동의와 해악 금지의 원칙만 지키면 되죠. 자, 그래서 보수주의에서는 보다 사랑을 더 강조할 수 있겠죠. 자유주의에 비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 Z축, 우리 사회적 관점에서 성행위에 수반될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당연히 이 보수주의가 책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은 낮음 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Y축은 이제 높음 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Z도 높음 쪽으로 보낸다면 답은 우리 기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해당 파트 내용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랑과 성윤리 파트 자체가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이렇게 높은 이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5개념 잊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